여러분은 일단 HRD 업무를 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근데 HRD 입사가 됐어요. 인사부서의 교육 담당자이거나 교육부서의 교육 담당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는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교육 전문가가 될래? 인사가 될래? 그 시점이 과장급일 때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길이 전혀 다릅니다. 교육 전문가라는 얘기는 그 문제를 잘 풀어내는 전문가예요. 근데 의사결정 과정에는 직접적인 개입을 못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사 부서에 있는 사람들, 인사 제널리스트들이 의사결정하는 거. 직책자들이 이들이에요. 직책자. 여기는 담당자예요. 근데 과장 때까지 아무 고민하지 마세요. 과장이 될 쯤에 여러분이 입사를 해서 과장이 됐어요. 그때 뭐 제가 50이 되기 되면은 연락하세요. 저 과장 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피드백 해줄게요. 몇 가지 물어보고 이번으로 가는 게 나은지 일로 가는 게 나은지. 근데 이런 자료가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볼 게 아니라 출처. 전략적 HR 로드맵이나 책에 보면은 이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중도에 있을 겁니다. 경도서관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이점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깊이 볼 필요 없어요. 교육 담당자들이라면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데 딱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 회사는 HRD 업무를 길게 크게 뭐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다르네? 딴 데 알아봐야 되겠네? 뭐 대놓고 그런 질문은 못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너럴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냐 너가 지향하는 바가 로드맵을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이. 이해되세요? 우리 회사 왔다 갔다 시켜. 그거 어떡하지? 그건 여러분 로드맵이 명확해. 뭐 그때그때 이제 회사에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아무 생각 없다는 거였고요. 근데 이런 개념을 알고 저는 이런 로드맵이 있고 여기서 이 회사에서 여기까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 시점이 되면 저도 한 번 더 판단하겠지만 제가 제안한 바는 제가 열심히 해서 이 조직 성장 과정에 따라가지고 팀까지 만들고 팀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더 낫죠. 그때 달라. 그때 가서 고민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로드맵의 있고 없고 차이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쉼 없이. 강업주 여러분들은 인력 담당 임원을 꿈꾸시는 게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덤벼드세요. 그래야 뽑습니다. 멋진 인력 담당 왔다 이번엔. 얘 큰일 할 것 같다. 더 딴 데 가기 전에 잡자. 이렇게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이거의 생각이 나와줘야 탁 뽑는 겁니다. 제가 경쟁사관은 큰일 나겠다. 이런 고민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그 회사의 현재 조직에서 입장, 경영진에서 입장, CEO 입장 이거에 훈련하세요. 내가 사장이라면 사장을 원해요. 사장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원해요. 근데 인사 라인이기 때문에 사장하고 딱 맞아떨어질 때 궁합이에요. 이 회사 나하고 안 맞아. 근데 누굽니까?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지. 안 맞는데 가 있다는 것 자체는 시간 낭비입니다. 근데 면접비는 받아야 몇만 원. 이거는 가서 문제입니다.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 가시면은 그러니까 원서를 내기 전에 일단 로드맵 정하시고 로드맵 나왔어요. 몇 회사가 나왔어요. 1, 2, 3위 우선순위. 각 회사마다 가보세요. 직접 방문하세요. 직접 어디서 내가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세요. 여러분 정도의 선후배 네트워크이면은 한 명씩은 가 있어요. 기사 들고 가세요. 그 사무실 좀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혼자 하는지 절반이 하는지 조직인지 아닌지 이 현황 빨리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기업 문화가 있는지 없는지. 기업 문화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내용을 보고 선배한테 물어보세요. 그 기업 문화가 실제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실천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 그럼 이해서 오면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4대 필수 교육의 실시 여부. 이거 없으면 여러분이 만들어서 해야 돼요.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사를 하는데 4대 필수기가 없다. 여러분이 지도교수처럼 돼가지고 커리큘럼 만들어내서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없는 거 만든 거고 있으면 운영하면 되고요. 4개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어느 하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현직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단지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가 이런 이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있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교육 조직이 규모가 어떻게 되지?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요. 내용적으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4대 교육 신규 입사자,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승진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승진자, 리더 교육, 팀장, 임원들에 대한 교육, 조직 활성화, 기업 문화 활성화 또는 기업에 처한 문제를 풀어주는 행위들. 교육적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종합주의. 근데 이것을 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없는 게 글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것에 맞춰서 마치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듯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3시간짜리든 2시간짜리든 며칠짜리든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뒤에 있는 세 친구가 불교 2개월 전만 하더라도 n분의 1이었어요. 지금은 그들이 아이디어 내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 친구들도 했는데 여러분이 뭐 주제가 신기술자냐, 승인자냐, 리더냐, 조직활성화냐 이거죠. 오늘의 주제는 취업 대상자들 대상으로 HRD 직무에 대한 소개. 그때 절 찾으면 안 돼요. 그때는 회사 내 선배를 찾아가서 달달달 해야 됩니다. 제가 몸담고 회사의 조직부의 업무 분야가 되는데 실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신입사원도 됐고 그때 대리도 됐고 하면은 회사마다 이미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건지가 딱딱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치 메뉴판에 선배님 전 요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미 여러분 입사하기 전에 그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가 정해져 있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할당 받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참 여러분 힘든 거예요. 좋은 회사, 좋은 사업장, 좋은 현장 갔는데 일이 내 중간 찍어도 괜찮아요.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찍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녹음하시는 또 만원 내고 들을 거예요. 됐죠? 괜찮아요. 말이 머릿속에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면은 회사 일은 난이도 낮은 것부터 어려운 거, 일의 스코프, 일의 빈도, 그 다음에 여러분 취향, 성격하고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한국말은 딱 한마디예요. 교육 담당자예요. 근데 영어로 치면 무지 많아요. 이게 한 해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HRD에 있으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역할들을 요구받아요. 그렇게 1년, 5년, 10년, 한 20년 하면은 두루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기대되는 거는 강의하는 거, 교육 설계하는 거, 역량에 대한 역량 모델링에 대한 거, 뭐 차등은 있어요. 임원 코치, 이건 안 시키겠죠. 커리 코치, 역량 개발 전문가. 이거는 행동 심리, 인지 심리, 행동 심리 이런 걸 감안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알고 해낼 수 있다. 뭐 나는 뭐 예를 들면 롤플레이 같은 거 역할 연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확 바꿀 수 자신 있다. 그럼 이것도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에게 요거나 요걸 겁니다.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 뒤에 세 친구처럼 뭔가 이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내는 거. 주로 가면은 그 업무예요. 그리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짬생이 요 틈틈이 모듈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이거 오자마자 이 상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와가지고 한 겁니다. 명찰부터 이거 여기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세 친구들이 다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장소도 마찬가지. 요 노하우입니다. 이거 있나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세요. 4학년이신 분은 죄송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걸 또 하라 그러니까 미안한데 4학년 아니신 분들은 기 써들고 하세요. 첫째, 많이 읽고 보고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선후배 빵빵해요. 속된 얘기로 여러분만큼 좋은 선후배 없어요. 왜 그걸 남 보듯이 봅니까?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또 네트워킹 많아요. 소셜. 취미 동호회 이것도 좋지만 취미도 있지만 이런 HRD 관련되는 온라인이든 집합이든 SNS 관점에서 네트워킹 모임 많아요. 당연히 읽고 보고 어떤 걸 읽느냐 문제죠. 자, 말씀드릴게요. 매일같이 경제신문 하나 보시고 종합일간지 보시고 주말마다 주간 경제지 보시고요. 다 중앙도서관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월간 단위 또 있어요. 잡지들. 업종별 잡지가 있어요. 호텔업계, 식료, 전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뭐 있습니까? 인터넷.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카인즈라고 부르는데 대한민국 모든 신문들의 포털 검색할 수 있는 데입니다. 가입은 무료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관심 있는 주제와 회사 그거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정보가 쑥 뜹니다. 그걸 스크리핑하면 돼요. 그 안에서. 그럼 여러분이 입사할 때까지 여러분의 로드맵상에 관련되는 관심어들은 축적이 되는 거죠.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축적이 되어가는 자료만큼 좋은 게 없어요. 데이터 생성월이 2011년 6월 3일 그거를 2013년 11월 1일 날 제출하는 거하고 10월 31일 날 딱 된 거 제출하는 차이가 있죠.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여러분의 의지 담는 거 아이디부터 바뀌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블로그는 내 거예요. 나만 글 써요. 카페는 남도 글 써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철저하게 이거는 비즈니스입니다. 사생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블로그는 마음대로신데 블로그는 카페나 블로그 장점이 뭐냐면 숨기기가 돼요. 사적인 건 숨길 수가 있어요. 공적인 건 오픈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입사 앞둬가지고 저는 이런 분야에 일을 해왔어요. 자료를 모았고요. 근데 바로 한 달 전. 이러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자료 보면은 블로그나 카페나 다 있어요. 옛날부터. 근데 자료 마지막 자료가 2009년, 7년, 8년 이래 된 문제인 거죠. 그죠? 입학하고 나서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입학하기 이제 보면서 이제 몇 개 좀 단상 좀 올리고 쓰고. 그리고 시어링 하시고요. 내게 있으면은 공유가 돼요. 내게 없으면은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해야 내 내공을 알아요. 부족한 게 뭔지. 카카오톡만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 그 다음에 카페, 사적인 것도 말고 자기 분야에 지금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세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내 거 만들어 간다. 일단 자기 글도 많이 한 줄 두 줄 써보시고요. 참고로 제 거 명함에 보면은 그게 도메인이 블로그 연결이 돼요. 하나의 참고가 될 겁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더 월등한. 저는 2009년도 11월 3일자예요.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회사 그만둘 줄 몰랐는 상황에서 만들었던 건데 마침 그거라도 있었으니까 다행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전부터 왔다고 해보세요. 훨씬 다르죠. 여러분이 현업에 가시면 입사를 되시면 직원들한테, 임직원한테 이거 쓰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경험해보세요. 내 노트에 내가 해야 될 거 뭐가 있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뭘 경험해야 되지? 누굴 만나야 되지? 뭘 배워야 되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신경 써서 계획서 한번 짜보세요. 여름방학 가기 전까지. 끝장낸다. 잘 거 다 잡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잘 거 다 잡고 만날 거 다 만나고 여러분 충분하면 돼요. 근데 아까 트레이닝 디벨롭먼트, KD 디벨롭먼트, 오버레이제이션 디벨롭먼트 이 말들이 낯설다. 그리고 제가 권하는 책들이 낯설다. 제가 권하는 것들이 낯설다 이러면은 그거를 다시 읽을 때까지는 투자 좀 하세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걸 HRD한테 요구되어야 하는 겁니다. 학교로 치면은 우리나라 뭡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향하는 바 홍익인형 아니에요. 그죠? 쭉 해서 뭐 나옵니까? 학과풀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회사마다 그런 게 있어요. 떠들면 죽는다. 이게 뭡니까? 행동 강령이에요. 목표 뭡니까? 좋은 성적 받아서 신랑 얼굴 바꿔보자. 그죠? 그게 목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있어요. 이런 개념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웬일이 안 되고요.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통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입사를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100입니다. 딱 떨어뜨립니다. 숙제를. 실제 그래요. 신입사원 전공자 당신은 와서 이걸 해야 돼. 100지 줍니다. 이 만들어내라고. 그럼 이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프로세스와 의미들, 단어들. 그걸 여러분에게 제공한 이유는 그겁니다. 가시면 이런 걸 만들어내야 돼. 이거는 한 회사의 전체의 우리가 마치 교육정책, 대학교, 내가 모교의 커리큘럼을 만들듯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것도 이름 있는 회사네요. 가문에 이런 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의 교육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삼성그룹에 있을 때 신입사원들 교육 프로그램, 하루짜리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8년 가서 먹었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상도 받고. 코팅은 안 했지만 두글고는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죠. 그걸 기회를 주는데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예요. 준비가 돼 있으면 야 이건 기회다. 그게 캐리어입니다. 백지 한 장에 이렇게 채워낼 수 있는 거. 그것도 기가 막히게 결과물 나오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을 뽑는 거예요. 넌지시 던져봅니다. 교육체계 수립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요. 교육체계가 회사 교육체계와 학교 교육체계 다른 게 뭐예요? 그럼 뭔가 말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원하는 거를 현상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학교 커리큘럼처럼 교육체계를 만드는데 회사의 인사평가하는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같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 차원에서도 사람들,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한정돼 있고 선택 집중해야 되니까 개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인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나와도 회사 차원 있고 개인 차원 있구나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뭘 좀 안 해? 나와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게 이게 교육 체계죠.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의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거예요. 대학 요강 있죠. 학교 요강 한라. 그거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근데 뭡니까? 수강 등록 신청을 매 본단 말이에요. 이건 안 봐도. 그죠? 그거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써낼 줄 알아야 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교육의 시작과 끝. 요겁니다, 지금. 이 표예요. 이 표를 보편적으로 이런 양식으로 또 쓰긴 쓰는데 극히 드물어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요것도 있죠. 1년의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여러분이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자료는 넘어갔습니다. 요거 있습니까? 이건 없죠. 이건 회사마다 다른데 1년마다의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건 회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1월달에 뭐 해야 되는가 이미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카페에 글이 올라가 있어요. 1월달에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이거 굳이 여러분이 여기 안 보셔도 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교육 담당자들이 매월달에 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더 자세해요. 그리고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흐름이 시작이. 가시면은 입사하시면은 빨리 이거 찾아야 돼요. 우리 회사는 주요 활동들이 다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중에 교육적 활동은 뭐가 있는지, 뭔가 해야 된다면은 언제 할 건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회사는 여러분에게 그건 다 줘요. 교육 담당자한테 다 줍니다. 언제 할 건지 네가 결정해. 이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학기 시작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입소 교육 시작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승리자 교육부서 엄동선회할 수 있고 날씨 좋을 때 할 수도 있고 요일도 우리가 정한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했을까? 그냥 금토일? 월화수 할 수도 있고 그게 다 교육 담당자한테 믿는 겁니다. 제대로 할 거라고. 자, 요거는 적으세요. 제가 봤을 때 기업 문화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인 우리 회사는 지원한 바가 뭐고 직원들이 요구하는 게 뭐지? 이 책이고요. 짐 콜리슨 사람이 쓴 책이고요. 기업 문화 만드는 거 방법론적인 거 이 책이고요. 우리 세 명은 이거 내가 얘기해줬나? 이거까지 해줬지. 안 사서 그렇지 안 보고. 리더십에 대한 거 이겁니다. 이건 모든 대그룹들이 하고 있어요.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LG, SK는 아직 아니에요. 그 다음 리더십에 대한 모델이 켄 블랜치트라는 사람이 쓰는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이에요. 일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켄 블랜치트도 잊지 마시고 이 책이 없어요. 품절이에요. 근데 분명히 중도에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학교 준다면 중고 서적 찾으세요. 이거 구하면은 신받다 하시면 돼요. 품절된 책을 찾으면은 여러분 공작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두고두고 써먹는 책들입니다. 이거 만난 지 95년도에 만났어요. 이 책을 영어로. 보니까 기껏 해석했더니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거 제가 품절돼가지고 사이트에 안 떠요. 제가 그냥 책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경영에 대한 거 아셔야 돼요. 마치 우리 국어 교육학, 영어 교육학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수고스러움처럼 경영에 대한 거, 목표 관리에 대한 거는 아셔야 돼요. 기업체에 근무하시려면. 이거는 교육으로 치면 목표 수립하고 평가 관련되는 교육평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교과목이에요. 예를 들면 일반사에 보면은 역사, 국토, 사회 이런 게 정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과목들이. 마찬가지로 경영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사, 재무, 전략, 생산, 기획, 연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 회사 전체의 기능들에 대해서 이 아저씨가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처음으로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분에 따르면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질문이 안 나와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부처님 왈 공자왈 이거예요.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기를 기업문화는 인사부서는 기업문화에 생산하고 전투하고 길거리고 활동을 시키는 거에 중점을 하는 부서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리더십도 마찬가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재미 되게 없습니다. 두꺼워요. 이것도 재미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거고 회사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이거 기능적인 거고 이거는 구체적인 과업들에 대한 거예요. 회사 업종마다. 이건 업종 불문. 이건 업종마다 차이점이 나와요. 유명한 아저씨입니다. 이분 덕분에 살아요. 캐프렌 박사라는 건데 BSC, KPI 뭐 이런 개념들. 요거는 참고 도서 개념으로 보세요. 그때그때 보는 거로 보시고요. 이거는 머릿속에 좀 있고 많이 좀 얘기할 수 있고 깜빡하면 이거는
잠깐만 하고 펼쳐보는 책이 있고요. 이거는 강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보고서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는 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지금 이야기책입니다. 이솝 미어처럼 캠블렌 차드가 만든 이솝 우화예요, 완전. 시간 갑니다, 이게. 요것만 여러분이 받아 적으신 것도 많은 가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 공공기관, 공공정책기관들이 있어요. 이 기업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그게 누구냐면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에요. 거기서 모든 정책들이 나와요. 기업에 영향 미치는 훌륭한 자료들이 많아요. 이 안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인원현황 등 이런 것들. 요거 공짜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요. 단지 인사하지 마세요. 300페이지, 400페이지짜리입니다. 큰일 납니다. 다운받아서 보기만 하세요. 우리 이거 대신에 스마트폰에서 아이패드 이런 거랑.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여러분이 경쟁이니까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 몸이 배겼을 때는 얘기하고 다니다. 근데 몸이 아직 안 배겼을 때, 한 달 지나기 전에 얘기하면 남들만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한 달 정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다 보고 딱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쯤 이제 알려주세요. 이런 자료들이 나와요. 이 자료가 없으면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실래요? 이거 PDF 파일로 돕니다. 그럼 PDF 파일을 우리 파워포인트 보면 캡처 가능하잖아요. 그럼 내가 만든 것처럼 쓸 수 있어요. 이거 캡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모르고 그렇죠. 저는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저기 있구나. 끝 아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업은 여기 영향을 받아요. 여기에 통계 자료가 나와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은 얼마 써? 기업이 업종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인건비는 얼마고 인건비 대비 얼마. 여러분 비용할 때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를 항상 신경 쓰세요. 인건비가 1000이면 그 중에 100이면 교육비가 얼마인지. 보통 대기업은 2.3 이상, 300 이하, 작은 데는 1.8%. 100만 원 쓰면은 100원 원 쓰면은 한 2원 미만이 교육훈련비예요. 박한 겁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럼 복리생비는 얼마고 상공비하고 보면 시계를 재해공과금 있어요. 기업을 운영하려면 세금 내야 되는 거, 뭐 전기료 뭐 이런 것들, 무슨 뭐 세금들 그거보다 작아요. 적대비보다 훨씬 적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한 스킬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가시면은 현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창의해야 돼요. 기업 문화에 대한 거를 설명하려는 자료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자료를 컨텐츠 갖고서 표현해서 딜리버리 해야 돼요. 납득력 있게. 이거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이게 인스트럭터예요. 강의할 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교수님이 했던 것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팀 어떤 숙제 같은 거 발표하잖아요. 그거는 계획서적인 거라면 이제는 컨텐츠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딜리버리 해야 됩니다. 뭘 얘기하려는 거냐? 뭔가 성공하는 기업은 남다른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뭐냐? 기업 문화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소년 기업의 세 가지 특징이 확실한 어백이냐? 딴짓 안 하고, 뭔가 제도 빵빵하고, 남다르고, 그 다음에 기업 문화에 철저한 인재들이 있다.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거냐? HRD에서 하는 거다. 정확히는 HR이에요, HR. 그런데도 불구하고 CEO들은 불만이 많다. 긍정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뽑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장이 그렇게 강조해도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게 제일 좋은 선배들이 그거 아닙니까? 1년만 지나면 부실하게 돼서 다시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선배들이 최고의 좋은 선배예요. 건설관. 너무 튼튼하게 되어도 문제입니다. 일이 안 나오잖아요. 가면 갈수록 일이 그러니까 사장이 바뀌어요. 사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거 요구하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 때보다는 훨씬 힘든 세상은 맞아요. 이런 내용이 지금 여러분 수준의 내용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나라가 발전한 거죠. 여러분이 선택하는 회사에 따라 뭔가 다르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업무하면서 하든 팀이든 간에 교육부서가 해야 될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신규 입사자, 승진자, 리더교육, 조직원 승화. 요거는 그 해의 경영 회사에서 중요시하는 이슈. 비용 절감, 생산 재고, 팀워,
또 뭐 있을 거예요? 기본 예절 아니면 그 직원반이 또 되다니까 불만 중에 뭐가 나왔어요. 리더들이 개판이에요. 또 고기만 뜨다니까 우리가 기본 예절이 없대. 두 집단에 보니까 부서 간에 서로 싸우지만 한대. 그거를 풀어내는 것들. 이게 비중은 그냥 루틴 항상 있는 거예요. 요거는 주방장 특식이에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항상 나오는 거 요거는 그때그때 다른 거. 그리고 이 전체에는 기업 문화가 스며듭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는 제가 말씀드린 짐 콜린스의 비트 라스트 홍황기 8가지 특관, 그 다음에 기적의 비전 워크숍 이 책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고요. 이 교육에 대한 거는 리더십 파이프라인 책을 보시면 되고요. 리더십 파이프라인 책. 그리고 켄 블란차드의 책, 그게 요거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료, 저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기업체 가신 샘플을 내가 보여드리려고 실제 강의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농버들도 나와야죠. 어떤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와닿을까. 이건 정의주제에서 여러분이 만드시는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 여러분들 가시는 회사에 희망하는 회사 가보세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있는 걸 가서 담당자들한테 사람들한테 만나서 막 얘기해 보세요. 알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봄담 같은 회사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밸류 카드가 있어요. 행동 규범입니다. 이거를 지참하게끔 하고 명찰 뒤에 두시게 하고요. 업무 수첩에도 있고 곳곳에 있어요. 그렇게 강조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업 문화는 요거의 문제 해결. 여러분한테 요구되어지는 거는 문제 해결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문제 해결사가 누구예요? 교수예요. 기업에 있어서 문제 해결사 여러분이 HR입니다. 기업 경쟁에 처음 만드는 게 문화 차이가 크다는 게 이제 대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신경 많이 써요. 큰 기업일수록. 작은 기업은 아예 없어요. 기업 문화라는 게. 그럼 여러분이 가시면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거 쉬워요. 겁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업 문화만 잘 여러분이 로직을 알고 체계를 알고 히스토리를 알고 케이스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써먹을 땐 무지 많아요. 신규성, 신규 입사자 교육, 리더 교육, 승진자 교육, 교주가 써먹을 때 다 써먹는 거예요. 하나 1타4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좋아요. 그게 뭡니까? 학풍, 특목고와 민사고와 국제고하고 우리 일반고 기가 막히게 우리 중학교 때 그걸 잘했잖아요. 대학교도 기가 막히게 우리 그걸 잘했잖아요. 저기 학교는 학풍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 들어와서도 세력이 당했잖아요. 그죠? 농문과 국배도 분기도 잘. 그런 것들이 문화예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전 후배들한테 전달돼야 되는 경험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학교 단위가 아니라 기업 단위로 간다. 오히려 작을 수가 있죠. 어느 기업은 여러분 학과생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해내는 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이들 4대 교육을 누구에게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권을 다 줘요. 답답하게. 미치죠. 돈도 줘요. 교육훈련비 딱 줍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자, 요거는 교육자리였는데 아까 그 질문에 대한 걸 풀어 쓴 것 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이런 식으로 교육자를 만드는구나. 이거 구글 가서 검색하면 구글에 여러분 검색할 때는 이미지 검색은 구글로 하세요. 영어로 하세요. 한글 쓰면 이상한 것 뜹니다. 영어 쓰면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이럴 때 필요해요. 영어 어려움 많은 만큼 이 자료는 달라집니다. 한글 치면은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많이 만나고 듣고 검색하면은 돌고 돕니다. 이런 것도 못 드시고요. 요거는 요 개념도 좀 리더십과 파트너십이 요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보세요. 나중에. 지금 보여드린 거는 실제 현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건 제도적인 겁니다. 이 제도를 컨설팅에서 대개는 알려주는데 각각에 있는 것들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는 일 다양한 것도 있어요.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지. 한국경제신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LG 디스플레이 사장이에요. 권영수 사장. 시간 날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LG 디스플레이 권영수 사장. 날짜가 10년 9월 16일이에요. 10년 9월 16일. 이게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10년 9월 16일. 조지워스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회사에 생각하는 문제는
롱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갭이다. 이거를 쓰는 거고요. 회사에서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교육한테도 주어진다. 원하는 게 이런 것들을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해요. 그걸 여러분이 해내야 되는 일들입니다. 큰 회사 가면 이게 어느 정도 한 사이클이 있어서 좀 편하고요. 없는 데 가면은 다 해내야 되는데 장점은 뭡니까? 실력이 여러분들이고 남이 내 자리 못 뺏어요. 돼 있는 데 가면은 n분의 1입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처음에 일을 배울 때는 그래도 선배가 있으면 좋고요. 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팀을 만들어줄 수 있고 회사 바꾸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회사를 부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더 나를 인정해주고 기회 주는. 그래서 사내 필수교육 그 개념은 여러분이 꼭 가져보세요.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회사 갔다 사대교육 관점에서 있다 없다? 뭐가 없네? 뭘 해야 되는구나가 일본 전산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일본 전산 이야기는 책이 있어요. 기업 문화 관점에서 보세요. 기업 문화 관점. 그 속에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좋은 사례입니다.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회사. 그리고 만약 유통을 원한다 그러면은 올스톰에 대한 거,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한 거를 학습하셔야 되고요. 제조 쪽에다 그러면은 말콤 본들리지나 듀랍 품질 경영 쪽에 대한 걸 아셔야 되고요. 식스시그마 이 정도. 그 다음에 유통이다. 아니면 뭐일까 식품이다. 그러면 뭐예요? 특정한 회사 정말 가치 정말 좋은 회사의 그 사례 정도는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의 스토리텔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몸담고자 하는 그 업종의 베스트, 그 기업의 문화, 왜 좋은지, 왜 훌륭한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두루 아는구나, 준비했구나 알죠. 이 회사가 최고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최고입니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연애를 많이 하시니까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말빨 좀 필요합니다. 스토리텔링. 여러분이 면접 때 많이 본다는 거는 말을 더 듣는 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맞든 틀리든 자신이 표현한 것을 참 재미있게 토크쇼 했을 때 이렇게 쏙 가듯이 그렇게 풀어주는 사람이 HRD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HRD 지원한 사람이 스토리텔링이 안 된다 이러면은 결격입니다. 이건 100%.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건데 만인들 앞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메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득력 있고 진실성. 그리고 정말 우리를 오기까지 많은 준비를 했고 정말 노력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우리 회사가 같네. 이러면 못 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입사하면 100% 이겁니다. 역량 모델링 이런 부분 다 이슈고요. 근데 요거는 되게 아웃소싱 하니까 여러분 직접 할 건 없어요. 그냥 사기만 안 당할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거는 그때 이제 네트워킹 돌리면 돼요. 어느 업체가 잘하는지보다는. 근데 이거는 손을 못 빌립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생 시스템 나갔을 때 교생이 하는 역할 이것들은 단위 과목은 있는데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교육 HRD 하는 사람들은 제도적인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요거 있나요? 요 고별반 실수제요. 왜냐면 이건 실무자들한테 이제 강의하는 건데 여러분은 일단은 요거는 응용편이에요. 응용. 교과서 개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워낙 워크숍이나 컨퍼런스 할 때 발표되는 자료물들 이런 성격이 그래서 여러분은 배우신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정론은 아니에요. 제가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라. 이 내용은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업 실무자라면 이게 대화되거든요. 감도. 여러분은 그런 점에서는 오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이걸 저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십시오. 그 나중에 현업에 가셨을 때 저 이거 해야 돼요. 도움 좀 주세요. 그러면 알려드리죠. 지금은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오면은 이렇게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내고 싶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저한테 주시면은 회사 여건을 맞춰가지고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1년 뒤에 이 4개 교육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정말 만들어서 시행하고 싶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이거하고 뽑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거죠.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고 단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홈페이지 가면은 다달이 나온 건 있어요. 그거 보시고 하시고 이거 너무 이 워딩만 해가지고 여러분이 오해할 수는 있어요. 요 저간에 깔린 것들은 글로 제가 푼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시고요. 그건 그냥 공짜입니다. 자, 불 켜시고요.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50분. 시간 길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1시간 90분, 2시간이 짧은 게 아니에요. 그럼 10분이 짧겠어요? 8분이? 여러분한테 주어진 면접 시간 5분, 8분이면은 여러분이 잘 구조하면은 정말 시간 충분해요.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보고 답변할까요? 일단 대학원, 회사 여건을 보세요. 대학원생이 필요한지 안 한지요. 그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 정도는 대학원을 원하겠다. 이럴 경우는 대학원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굳이 교육 전문 회사들은 필요해요. 왜? 고객사를 리딩하고 납득시켜야 되거든요. 경력직으로 가질 수 있는 전문성 무엇인가? 4대 필수 교육에 대한 세 가지 이겁니다. 기획. 우리 수업 모형하고 똑같아요. 기획. 그거는 기획, 준비, 운영,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모든 경험들, 프로세스들을 그려낼 줄 알고 실제 해낼 수 있고. 과목의 전문가, 기업 문화, 리더십, 조직원성, 이거는 여러분이 전문성 갖춰야 돼요. 경영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사장을 도와주는 스텝이에요. 존재 이유가. 그럼 경영이 실제는 피터드로크 리더십? 리더게 우리한다는 말이에요. 리더 대상자들한테 리더십 어떻게 할 거지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인사 업무예요. 인사는 평가를 합니다. 평가할 때 척도가 나와야 돼요. 맞는 꼭 같이 갈 사람, 승진할 사람, 아닐 사람. 그 경계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리더십, 기업 문화, 조직활성화. 조직활성화는 행위 변화, 어떤 기업 문화의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걸 좀 할 줄 알아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예. 제가 HRD 관심을 갖고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기업체에서 뽑고 있는지 안 뽑고 있는지를 이제 몇몇 개에서 봤는데요. 그 현실적으로 교육 분야를 따로 딱 공고를 내서 뽑는 기업이 많지 않고 그 인사 파트로 뽑는 걸로 몇 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이 경영이나 교육 쪽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은 있는데 그런 지원 분야 부분에서 이제 전공 제한이 많이 아니에요. 면접 때 이런 논리를 피면 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뭐 지원학과나 뭐 이렇게 보면 대체로 상경, 뭐 심리, 교육 이렇게 많이들 이제 뭐 우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제안을 한다든가 하는데 혹시 그 외의 전공자들이 지원했을 때 요즘은 다행인 게 인문학이 강조돼가지고요. 잡과 두루두루 뽑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지금 딱 쓰시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표현할 건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그 고민을 더 하세요. 안 뽑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나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고민하시면 방법이 나올 거예요. 겁먹지는 마세요. 생물학과도 교육하는데요. 생물보다 지역이 낫잖아요. 문학을.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로 지금 키를 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게. 문화. 한 지역의 한 원주민들한테 지금 그 서구적인 거, 문화,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과정이나 이 회사가 처한 환경이나 그 시대의 또 상황이 이런 문화적인 프로세스의 관점이었을 때 이건 HRD 같다. 무슨 그 책이 이래에 따르면 이런 식의 논리를 피우면 되죠. 법을 겁먹으면 안 돼요. 그냥. 법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윤리경영 아니에요. 윤리경영이 실제 되는 거는 인사 쪽 기업에 있어서면 법의 동의는 뭐 법에 살 수 있지만 기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난 법을 버리고 일로 왔다. 기업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데 어디냐? 감사팀하고 인사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팀 법적인 거고 그걸 빼 나는 법원에 가는 거고 기업문에서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거를 일색인 게 아니라 제도화시키고 그거를 힘시한 문화로 만드는데 입주하고 싶다. 이 논리 피면은 맞지나요. 그죠? 녹음 안 했죠? 나가면 까먹고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어학적인 부분에서 서로 다른 것들, 생각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과정이 언어,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시면 돼요. 커뮤니케이션 기업에서, 인사에서 강조하는 그 소통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느 배우듯이, 가르쳐주듯이 그 프로세스의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치되는 게 있더라. 그게 또 나는 와닿아서 일로 지원했다. 이런 논리하면 소통이라는 관점이에요. 말 참 잘한다. 스토리텔링이에요, 지금. 똑같은 물이면 안 먹어요. 에비앙을 먹으니까 알프스인데 에비앙을 먹었더니 병이 났더라. 그래서 에비앙의 생수가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식당에 떡볶이 먹었더니 한 끼만 먹어도 이틀 굶더라. 예를 들면 그래서 뜨는 건 다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또 질문은 없으면은 질문 좀 있어요. 예. 네, 일단 그 강사님이 유쾌하면서도 깊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여기 온 가장 큰 궁금했던 이유가 일단 제가 4학년이긴 한데 공격전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내년이 예정인데 다행이네 지금. 예.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제 자소서를 쓰던가 아니면 이제 면접을 할 때 이 직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냐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과연 내년에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런 데 정보가 많이 빈약했었거든요. 제가 내년에 이제 이쪽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뭐 좀 추상적이나마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을런지 또 요새 스펙보다는 또 스토리를 또 강조하지 않아요. 교육에 잘못한 거네 제가.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또한 제가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어요. 스펙을 얘기할게요. 저는 이게 스펙이에요. 이건 똑같이 됐어요. 첫 번째, 고객 입장이 되고요. 그 회사에. 고객 입장. 첫째, 고객이 되어봐라. 그 다음에 그 회사 필드 직원이 되어봐라. 아르바이트 경험하는 얘기예요. 신세계 이렇게 지원해서는 롯데만 다녔어. 그럼 안 받아요. 아르바이트 거지. 그걸 띄워봐야지. 그거만큼, 현장만큼 이 경험만 해봤어? 안 해서 말해봐. 이거 똑같아요. 철저하게 그 회사의 고객이 되어보고 그 회사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되어봐라. 문화를 봐라. 그 말이 되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는 돈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공짜라. 저 세 친구는 공짜라는 거 원래 저녁에 먹입니다 지금. 당도대회도 제가 하고요. 뭐 이런 거 할 때 또 이번 협의됐니? 그렇게 부려도 되고. 그 자기 투자예요. 이 경험을 저는 분명히 유효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시고요. 영어 스펙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계 아닙니다. SK필스에서 영어 한 가지 쓴 적 없어요. 외국 가서도 써봤지만 내부에서는 쓸 일 없어요. 단지 어때 필요하냐? 다양성. 여기로 하더라도 여행, 호텔 체크인 이 안에 HR 쪽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이 책들이 많아요. 그런 책을 보세요. 정말 진짜 거기 쓰는 것들. 그리고 어려운 정도면은 리딩하고 라이팅 대어 딜리버리는 이 내 분야는 근데 밥 먹으니 그 음식 어떻게 제조하는 거냐 이런 몰라요. 근데 지 업무 갖고는 돼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그 스펙에 대한 건데 일단 학점 관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근거가 남기는 게 제일 좋은 게 블로그, 카페, 네트워크예요. 그 내가 뭐 했으면 증명할 수 있는 거. 아까 동영상 보여드렸죠. 본인 거 있어요? 명함 있어요 지금? 명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스펙이에요. 저 친구들 저는 명함 만들라고 했어요. 말라주면 증명해요. 명함에 나는 뭐뭐뭐 이런 식이에요. 나만의 저는 HR 디스트예요. 여러분은? 그런 네트워크인데 무슨 학교에 몇 학년 누굽니다. 이걸 끝날 거 아니면은 그럼 많은 사람 누구 만나겠어요? 비록 다른 사람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있고 없고 차이가 큰 거죠. 명함. 저 세 친구들은 제 거 명함 줬어요. 그냥 블로그만. 이런 거 할 때는 해라. 네트워크 해라. 또 여러분 자기 거 일단 갖고 있어요. 누가 봐도 아 이 친구는 이런데 흔들림 없는 뭔가 있구나. 일단 그게 제 성실성이에요. 하나 맡기면 완벽히 해내는 거. 그 증명 뭘 할 거예요. 블로그 꾸민 거 보면 알아요. 그러나 동영상 제가 만들었다 했잖아요. 보고 안 보고 차이가 있고 있으면 아이패드 들고서 보여주면 돼요. 핸드폰을 틀어주면 돼요. 심사위원님 1분만 저한테 시간 주십시오. 딱 그래요. 아 목숨 걸렸으면 하셔야죠. 목숨을 내놔야죠. 쪽팔려서 남 눈치 보여서 그래서 어떻게 5천명 몇만 명 그런 사람을 좌지우지할 겁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보세요. 그 말에 다 움직이게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가는 데 보여야 되고 정말 던지고 모아놓고 자 뛰어뛰기 3번 합니다. 시작! 박수치기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내 목숨 걸려있는 거를 부드럽게 할 겁니까? 스펙이 뭡니까가 아니라 나를 뭐로 내가 가고 싶은 것이 뭐냐 내가 뭘 보여주고 싶냐 어떻게 하면 뽑힐 거냐 부분에 대한 거로 더 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HRD라고 확정을 하신 거냐는 걸 제가 지금 조금 더 대화가 필요한데 딱 하나야. 지금 HRD 3억을 주겠다. 근데 다른 없는 가실 거예요? 고민스럽죠. 그러면 HRD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으면 길은 있어요. 그래 진작에 고민하세요. 3억 들고 와서 자, 내 손 따라오면 3억. 지금 유기생활에서 그냥 이런 거. 그래도 일이 좋은 사람은 HRD가 막. HRD는 욕심 부리면 없어요. 바로 뇌물이 되고요. 떳떳하지 못해요. 욕심하는 거. 우리는 베푸는 거예요.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게 상대방이 잘 되는 쪽에 성향이 인사구조, 모델링.
인사부서에 사무부터 갔어. 그게 인사부서입니까? 잘못 보고. 예를 들면 그렇게 이해해야 되더라고요. 인사부서 사람들이 여러분 사장과 회사 운명 같이 할 사람 지금 친구란 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금융코스는 살아요. 근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게 회사 정리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인사 담당자가 회사 폐업 신고를 HR이 전혀 몰랐어요. 다시 뭘 했었냐? 선배들 찾아다녔어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다니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 사람들 만나서 다 들어봤어요. 실무는 어떻게 교육이 생겼는지는 실습 나갔었어요. 교생 실습 말고 사회교육 전문 요즘 평생교육사 그 실습을 나갔어요. 4주간. 어디 나가냐면 쌍용연수업 나갔어요. 그때 이제 그때 본 거죠. 4주를. 근데 여러분은 네트워크가 충분하기 때문에 선배 찾아가서 만나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사이트 있잖아요. 우리 때 홈페이지 같은 게 없었어요. 교육 장면이 어떤 건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책도 무지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굳이 안 봐도 경험을 안 해도 저와 같은 선배들을 만나서 얘기 들으면 상상은 가요. 이거 본질적인 거는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하여간 다르구나,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원초적인 기초되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일단 하세요. 1년간 기회 준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현업에 가자마자 큰일 안 줘요. 맑게 알아듣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알아듣네. 이야 얘 똑똑한데 잘 왔네 이번에. 뭘 해서 시청하는 게 아니라 맑게 알아듣는 그것만 해도 여러분 고마운 겁니다. 실무 경험 있는 게 그러니까 대상이 이거예요. 교단에 쓸 거냐, 학교에 교수 남을 거냐, 아니면은 정말 내 이름 걸고 그냥 풀이로 할 거냐, 아니면은 회사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전문가는 교수 생각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조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얘기하는 게 말빨은 더 먹혀요. 그건 되게 유효합니다. 학교로만 이렇게 했다가 오신 분하고는 차이점이 커요.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실무 경험 있는 사람 말을 믿죠. 이론은 이론이에요. 켄 블랜치라는 사람이 이 리더십은 실무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 많은 케이스를 연구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원에 리더십 전공하는 대학원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해외에는 있고요. 원하시는 게 교수가 되시겠다 그러면은 볼 거 없는데 그냥 학교 도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리더십이 전문가 되겠다 그러면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경험하면서 대학원 코스 밟고 해도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유료로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반발은 할 수는 있겠죠. 서티피케이션 달라 없죠. 하지만 실무경험 있고 논리적으로는 환불해 드릴까요? 됐다. 된 거예요. 리더십 전공 학과 나야지 서티피케이션이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적자 생겨집니다. 지금. 그거는 그 리더십 주제에 관련된 경험과 다양한 케이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 설득력으로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그것도 서티피케이션은 없지만은 전문가로서의 위상은 가요. 단지 레벨이 다르겠죠.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꼭 외국 대학은 하면 다의 교수님입니까? 국내 대학에 석사, 학사, 박사만 해도 교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애매모호해요. 차별화 쪽에서는 맞는데 리더십에 대한 걸 대학원 박사 받았다 그럼 차별화는 돼요. 근데 없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CEO들이에요. CEO들은 리더십 전공 안 했어요. 석사에 그냥 20. 근데 리더십 대학원은 필요는 한데 학교 가는 게 낫냐 하다가 가는 게 낫냐, 저는 후자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일단 돈 벌고요. 첫째 로드맵이 먼저 없어서 그냥 질문이에요. 로드맵이 있으면은 그거는 대학원이 다리 먼저 달리기가는 의미 없습니다. 필요는 해요. 로드맵이 먼저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대학원 시점이 나올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제가 원하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저는 타이밍을 놓쳤고요. 학교를 사실은 직장생활에서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1, 열심히 한다. 근데 저는 자신 있는 게 책 쓰면 될 것 같아요. 대학원 학위가 필요 없는 게 뭐냐, 책만 잘 나오면 돼요. 책이 대학원을 커버합니다. 책은 대중한테 물어보는 거고 학위는 집단한테 인정받는 거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50년 후에, 5에서 10년 후에 경력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 직무에 대한 그냥 큰 것만 알지 잘 모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써서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직무가 그 멤버가 되기 전까지는 안 가르쳐. 학업 요청 같은 게 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판검도 되는 거 그것도 몰라요. 경영에 대한 것과 리더십에 대한 것과 기업 문화에 대한 것과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을 일단 아시고 그걸 어떻게 내가 회사에 정착시킬 거냐, 대상자한테 딜리버리 할 거냐, 이런 일들이 내 일이에요. 행정적인 일도 있어요. 인사평가 제도 만들듯이 교육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육을 활성화시킬 건가, 자기 개발할 것인가,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한테 그것까지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 그건 물어보는 건 C팀이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자 목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문제고 단지 여력을 났을 때 하는 거는 해야 될 일들이 없는 거 만든다. 뭘 만드냐 이거죠. 교육 과정을 만들 거고 그 내용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제가 운영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주면은 하나 얘 갖고 이제 감을 잡아요. 맥을 딱 안에 4개 리더 교육의 특징을 원천 기술은 리스펙과인 캠블레스도 있고 얘기하네. 읽어봤어요? 뭔지 알아요? 근데 그게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네트워크 통해서 만나보세요. 가보자 하는 회사의 기업 문화를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뽑혀낼 이유 하면 돼요. 쉬워요. 그냥 뽑혀낼 이유. 자꾸 연습하세요. 뽑혀낼 이유가 뭘까? 내가 저를 뽑아낼 이유가.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지금 수고하셨습니다.